자,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특검도 있고요. 국정조사, 예산까지 정치권의 충돌이 계속 예상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뭐 제가 국정감사도 많이 보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미소 없는 질문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 박 변호사님 방송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검사 탄핵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4일이죠. 검사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나 필요했고, 네. 그동안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 네. 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전 직무유기에 가깝다. 22대 국회에서라도 그 검찰의 그동안의 잘못된 비위들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대표로서 감독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내부 아마 봤을 겁니다. 부장검사들 중앙지검에 단체적으로 뭐 글도 올리고 했던데, 탄핵 제도가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인데 이게 사실 특정 사건의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특정 사건의 불복이 아니고 그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네. 위법하고 비리들에 대해서 국회가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헌법상에 굉장히 대단한 권한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헌법에 이제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뭐 검사들의 수사권이 마치 독점적인 권한인 것처럼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법한 그 처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삼경 총경이 과거에 경찰국 신설 때문에 총경 회의하고 이런 것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정교조나 이런 뭐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어요. 네. 그러면 이 검사들이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아마 고발을 한다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할 때도 온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위법한 감찰이라고 그렇게 또 성명 발표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모두 적법하다고 저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의 저 검사들의 이기적인 자기들의 조직을 보전하기 위한 이기적인 저런 행동들은 국민들이 지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대통령의 자신의 일가 이해관계된 거부권 행사라든지 지금 도이치모터 수사하면서 휴대폰 뺏기고 출장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집단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그렇죠.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네. 제대로 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았고. 약간 또 검사 출신 어떻게 좀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위에 지금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조직을 어쨌든 이래서 더 보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국민들이 뭐 그 속았다면 네. 지금은 너무 낱낱이 민낯을 봐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 건으로 저는 전선이 형성이 됐다. 네. 국민들과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사 탄핵으로 어쨌든 책임을 질 거다 검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법사위 진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사유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 법무부 장관하고 그때 좀 싸움했잖아요. 수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그때 느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폰은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 네. 최혜병 사건에서도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한 것이 나와버렸고요. 네. 그날 이제 그 최혜병 사건의 그 사건 기록이 찾아오던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육성이 나와버렸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그다음에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도 전화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문자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중요한 직접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체했다고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 증거인멸 막 이런 비난도 받으시던데,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으시라. 그 안 사용하시면은 낼 수도 있지 않는가. 뭐 당당하시면 그랬더니 네. 뭐 어떻게 뭐 함부로 뭐 이미 제출 뭐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성재 장관이요. 박성재 장관이. 예. 그거는 이창수 검사장이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뭐 등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휴대폰 압수수색 안 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아무 사건이나 뭐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가이드라인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불가침이다 이렇게 네. 장관이 그렇게 천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법적인 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아니요, 휴대전화. 전혀 없죠. 대통령 부부를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조준에서 수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명태균. 이건 뭐 데이트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의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휴대전화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요새는. 휴대전화는 네. 처음이죠. 예. 수사의 ABC 중에 A죠. 가장 제일 중요한. 네. 근데 그걸 저도 휴대전화 못하고.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의원님도요? 저도요. 네. 저는 그래서 비밀번호 다 풀고 네. 포렌식 다 했었죠. 풀어줬습니까? 그럼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달리 저는 다 협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네. 다 걸어놨거든요. 아이폰으로. 네. 혹시나 걸리면 안 풀어주려고. 뭐 그건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풀어주는 게 맞죠. 공직자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줘서 확인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맹목적 충성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이나.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는 네. 불가침이야. 명태균 수사 너네 이렇게 정조준 하면 안 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의 지금 그 김영선 공천 개입. 그다음 어제는 또 각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돈 각서까지 나왔으면 또 네. 정황이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사실은. 직접 증거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의 직접 그 표현이 이름이 들어간. 나와요. 김건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사한테 받기로 한 돈 아닙니까? 네. 무상 여론조사 비용을.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고 공천을 줬다면 이것은 수뢰우 부정처사 제가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하지만 이런 뇌물죄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의원님 이거 더 사건입니다. 조사 안 하고도 기소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증거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여 있잖아요.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진술을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진술 받고 정리하면 되는 네. 기소하면 되는 사건이죠. 그 정도로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또 창원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이 조금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1시에 밥 먹고 오세요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모습도 좀 특이했고,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네. 보고 사실인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짜 뉴스인가 했거든요. 제가 24년 검사 생활하는 동안 저희 압수수색 몇 시에 갈게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밀행성, 긴급성 저희 집도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왔어요. 저희 집에 압수수색 밀행성 올 때. 모르게 가야 네.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하다 보면 이제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와달라고 하면 다 모르는 시점에 오지, 한 시점에 압수수색 당할 테니까 변호사님 오세요라는 건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명태균 수사가 뭐 어떤 보도에서는 수사팀이 뭐 의지를 가지고 잘 할 거라고 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수사로 저는 보여져요. 이게 그 뭐 이준석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언론 그 보도 계속 나오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옆으로 퍼지는 수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 수사하고 오세훈 뭐 또 유력 주자 또 쳐내고 이런 것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수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올라가는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명태균 그 창원지검 수사를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검사입니다. 지검장. 뭐 친윤으로 알려진 분이시고 그 밑에 좀 검사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검사들은 이제 뭐 어쨌든 압수수색도 하고 네. 명태균 진술도 받고 할 텐데 예.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이 12월 5일까지라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하는데 12월 5일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정리를 할 텐데 이 사건은 창원지검장이 뭐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반부패부장이나 공공수사부장 검사장들 대검의 그 참모들 내세워가지고 네. 뒤에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계속 검찰총장이 앞에 나서서 직할로 수사단 꾸려서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저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작이요? 제가 네. 한참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막 여론 조작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선관위 직원도 넣고 이 수사팀을 꾸려서 검찰총장이 직할하는 특수본이나 수사단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때까지 수사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뭐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들은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더 큰 차원에서 최소한 대검이나 위의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더 크게 바라봐 달라. 인원수도 적고 이러니까 그 창원지검은 그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용산까지 가기는 어렵나요?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사는 했는데 혹시나 창원지검이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용산까지 수사가 가기는 어렵다고 보신가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박상재 장관이 가이드라인 정해줬잖아요. 네. 휴대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휴대폰만 뺐으면 뺏는다 표현이 좀 휴대폰만 확보하면 그 사실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절반이 네. 넘어갈 건데. 그게 시그널입니다. 예. 용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것이다. 이것은 어쨌든 특검이 되겠다. 돌파를 해서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앞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군 검찰이 지난 21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징역 3년, 항명죄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항명죄 구형, 법정형 최고형 구형을 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권력의 비정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뭐 뺀다고 할 수는 뭐 그것도 할 수 없겠지만 네.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그 죽음을 최혜병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뒤집으려고 그 순직 수사 외압을 뒤집으려고 박정훈 대령을 재판에 세우고 그리고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이것은 네. 그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 국민들, 이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이 법정에서 밝혀질 거다. 1월 9일 날 선고 네.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저는 박정훈 대령이 끝까지 잘 싸워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고 최혜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이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실체가 밝혀질 거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명령이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명령 거부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기가 어려운데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언론 보도상 다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검찰이 군 검사가 그 구형을 3년이나 할 필요가 있냐. 공소 다른 방법 없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사하셨으니까. 그 특수부 스타일이에요. 항명죄 플러스 그다음에 상관고용 이런 것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뭐 되는 대로 네. 뭐 혹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렇게 하는 특수부 스타일인데 그게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명령이고 무엇이 항명인가. 국민에게 항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쨌든 실체가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조사 지금 한다고 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의원님이 지금
특위에 가는 겁니까? 예, 제가 명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주장했던 뭐 제3자 추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도 했는데도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특검법으로 가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김계한 사령관이 전역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계한 사령관이.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특검으로 실체가 밝혀지는 이런 수순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네. 국정조사에서 많은 것이 나왔어요. 국정조사하고 그 후에 특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 증인들이 네. 많이 제보가 네.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당에서 좀 반발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가는 겁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당 없이도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까지 간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국회 얘기 좀 말 나온 김에 좀 해보면 지금 예산안도 오늘까지인데 네. 여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만 감액안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뭐 등등 탄핵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상황은? 국회 상황 엄중하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네. 재의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래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고 네. 지금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그 검찰에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저 다 기억나요. 의원님도 질문 네. 엄청 하셨어요. 특갈비 자료 내라. 감사원도 그렇고 네. 낸 부분은 또 그대로 해줬어요. 택시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내지 않은 거 지금 감액한 거잖아요. 1억, 2억 이렇게 현금으로 특활비 준 거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네. 이런 거 다 증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인데 네. 그걸 안 하고 뭐 검찰과장 사표 내고 사표 수리도 안 됐대요. 또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저 같으면 돈 받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왜 국정감사는 할 때 이러면 예산 다 떨어질 건데 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뭐 권력 분립을 떠나가지고 정부가 국회에 잘 보여야 돈 받을 거 아니에요. 헌법상 3권 분립 중에 예산안이 내는 거는 정부지만 도장 찍는 거는 국회인데 왜 저렇게 잘 안 보이려고 애를 쓰냐. 그게 놀랐거든요. 돈 못 받을 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특활비 그 자료만 내면 해주겠다는데 그걸 안 낸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국회에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왜 그럽니까? 국회 예산 전국에서 이렇게 오만한 국가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대요. 굽실거려야 되잖아요. 돈 받으려면. 네. 그리고 증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못해서 최악이네요. 예, 못해서 어쨌든 포기하고 대통령이 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활비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만 정확하게 해주면 최소한 보안이 필요하다면 한 몇 명만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우리 국정원 예산처럼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한 걸 봤을 때는 증빙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못하고 그러면 주면 안 되죠. 그거 주면 안 되죠.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누가 받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증빙 못하는 거 제가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네, 그동안 많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소고기를 사 먹었다라든가 뭐 국정감사 우수 검사 네. 또 이 격려도 했더라고요. 특활비로. 참. 그런 것들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잖아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그걸 많이 했고 앞으로 그러면 오늘 그게 통과가 될 수는 있을까요?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않겠죠? 좀 부담을 가지시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 처음이죠. 야당 감액안으로 가는 네, 거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대로 통과돼야 되고 네.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 검찰의 저런 오만한 태도, 무슨 돈도 너무 많이 가지고 권력도 네. 너무 많이 가지고 우리는 건드릴 수 없어 이런 태도잖아요. 요거는 좀 개인적 질문인데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좀 소외가 두 가지 마음이 다 가지는 것 같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이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좀 원래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지금도 미소가 거의 없으세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네. 국회에서 감독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군 검사를 좀 했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처벌은 가혹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2일입니다. 12일 날 조국 대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대표님에 대해서 네. 뭐 처음부터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됐던 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지만, 일부 이제 그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다투시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저는 그것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에서. 그래서 당대표고 어쩌면 조국혁신당에 정말 조국 대표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대표님도 너무 의연하시고 저희는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처음 국민께 약속드렸던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대한 저희들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정당이고요. 대표님도 지금 뭐 담담하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던 업무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네.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12일 날 지금 1심, 2심에서는 2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을 해버리면 조국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처음에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됐다는 거죠?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또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당원 당규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놓은 대비를 해놓은 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제일 앞에 세빙선의 역할을 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저희는 끝까지 대표님께서 뭐 10년 이렇게 정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갈 것입니다. 뭐 설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마지막으로 이거 뭐 법적인 얘기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 네. 무죄가 됐기도 하고요. 1심. 공직선거법은 또 유죄가 돼서 실형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사 기소가 문제입니까? 법원 판결이 문제입니까? 조국 대표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유죄가 되는 거하고 정말 잘못한 건지 법적 잣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덕적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사가 선별해서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를 본인이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이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왠지 정치 검사가 계속 기소하고 사람만 보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표적 수사예요. 표적 수사. 예. 그게 맞죠.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의 문제이고 지금은 검찰이 용산의 위성정당처럼 정적 죽이기,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수사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죠. 네. 그 사건을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불기소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 말씀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소가 제대로 된 기소인가 묻고 싶고, 위증교사 사건도 그 사건이 20몇 년 전 사건을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기소인 몇 번 울고 거예요. 먹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소인가 의심스럽고 결국은 또 무죄도 났잖아요. 네.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 대표님 지금 이제 대법원 가는데 이게 좀 무리한 기소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었죠. 사냥이었다. 온 가족을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제가 검사 생활하는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 김윤옥 여사 관련해서 뇌물 관련해서 판결문에서도 나왔어요.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근데 불기소를 했습니다. 원래 가족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기소를 하고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저는 명백빅 표적 수사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표적해서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런 합니다. 것들이 대법원 선고할 때 반영될 수도 있나요?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아마 일부 또 그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이런 부분도 다투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이런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기소 편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도 검사 권한이고 기소도 모든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돼 있다. 이게 아마 가장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